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이 주도하는 회장과 이사장의 탄핵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추진 중인 레오나드 스퀘어 일대에 한인 업체들의 상설 벤더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 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의 사전 접수가 오늘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대 회장단이 주도하는 회장과 이사장의 탄핵에 맞서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역대 회장단의 자진 해산을 촉구하고 회칙위원장의 직위를 정직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장과 이사장 탄핵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추진하는 임시총회는 회칙에 따르지 않은 불법 총회라며 총회 대응을 위해 뉴욕 한인회 회칙 61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유창원 이사장, 윤정남 전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문하고 충고해야 할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직접 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뉴욕 한인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칙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그분들이 만드셨는데 회칙에도 없는 짓을 하니까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칙을 넘어선 상식 없는 그런 행동들을 전직 회장단 협의가 하시니까 이걸 뭘로 막습니까? 현 회장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뿐만 아니라 회칙위원장이 회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회칙 34조를 위반한 무차별적인 월권 행위라며 차기 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직위를 정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칙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회장의 지휘 아래 운영되어야 할 특별위원회의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고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을 행하여 공의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언론에 공포하고 무단 자문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실추된 뉴욕 한인회의 건의를 세우겠다는 계획과 함께 월권 행위를 일삼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자진 해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현지 주민들에게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가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연금 제도를 비교하고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체결 효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법과 미국의 OASDR법에 영향을 받는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법령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자 및 그 피부양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연금을 받기 위해선 한국이나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기록이 필요했지만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에서의 납부 기간을 합산했을 때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국 연금도 그렇고 미국 연금도 그렇고 10년을 납부를 하셔야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컨대 한국에서 9년 내셨다, 미국에서 9년 내셨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연금을 못 받으셨던 거죠.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이 협정을 통해서 양국에서 10년이 안 되더라도 각각 10년을 못 내셨더라도 합쳐서 한국에서 낸 거랑 미국에서 낸 거랑 합쳐서 10년이 넘으시면은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 이외에도 체결 효과, 연금 수급자 수급권 사후 관리와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며 뉴저지 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 추진 중인 코리안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레오나드 스퀘어 일대에 한인 업체들의 상설 벤더 설치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부지인 노던 블러바드 156가 레오나드 스퀘어에 한인 업체들의 상설 벤더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또 인근 도로를 막아 약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탁자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플라자 내에 한국전쟁 기념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플라자 명칭을 코리안워 메모리얼 플라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자 앞 도로명을 코리안웨이로 명명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피터구 뉴욕시 의원에 접수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퀸즈 한인회는 오는 4월 18일과 6월 중 코리안타운 플라자 원데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후 적합성이 인정되면 영구적인 플라자 조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퀸즈 한인회 측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코리안타운 플라자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 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는데요. 초등학교에서까지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학군 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성사되면 리치필드는 초중 고교 학생 모두에게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전미 첫 번째 타운이 될 전망입니다. 리치필드 타운 관계자 등은 어제 오전 뉴욕 한국교육원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초등학교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기초 한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은 지난 2011년 고등학교의 첫 한국어반을 개설했고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에서 필수 제2외국어 과정으로 한국어를 채택했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관계자는 한국어 교실의 증가로 한인 교사 추가 채용과 함께 각종 한국 문화 행사가 더 많이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의 사전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1,200가량을 내야 하는 속성 처리도 실제 심사는 5월 초나 돼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H-1B 비자 신청의 사전 접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첫 5일 동안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속성 처리 신청을 H-1B 신청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 입력 작업 때문에 심사 시작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 5월 1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만 밝히면서 실제로는 5월 초나 돼야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속성 처리의 경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민서비스국은 심사 개시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우선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해 추첨을 실시해 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 신청서를 합쳐 다시 학사용 쿼터를 놓고 추첨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2년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허리케인 샌드로 인한 피해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연방상원이 홍수보상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보상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리 부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 의원은 홍수보험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상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연방재난관리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던 가입자들은 주택 피해의 경우 최대 $250,000까지, 집안 내 재산 피해는 최대 $100,000까지 추가 보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축소를 위해 피해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주택 파손 원인이 허리케인이 아닌 집안 악화 등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였다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부커 의원은 보험금을 적게 받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금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을 묻지만 축소 지급은 처벌하지 않는 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달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돈 10억 불, 바로 2011년의 소득세 미환급액인데요. 환급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이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5일이면 2011년 소득세 환급 신청 기한인 3년을 넘기게 된다며 2011년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될 납세자가 111만 7,9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의 환급액은 10억 4,157만 6천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이 환급금은 국고에 기속됩니다. 존 코스티넨 국세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격을 갖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소득세 환급 대상자의 절반이 698달러가 넘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6만 3,400명이 6,280만 9천 달러를 받을 수 있고 중간 환급액은 765달러입니다. 뉴저지주는 3만 4,200명이 3,452만 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중간 환급액은 780달러입니다. 한편 소득세 지연 신고 벌금은 없지만 2012년과 2013년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버스와 열차 요금이 인상됩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요. 다만 인상폭은 한 자릿수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니 하킴 뉴저지 트랜짓 사무총장은 2015-16 회계연도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5년 전 요금을 평균 22%로 대폭 인상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폭 인상은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대변인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운행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는 일부 구간의 버스와 열차 운행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뒤로 접근해서 일부러 부딪히는 척하면서 지갑을 훔치는 수법인데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식품점 등 복잡한 곳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사람 뒤에 달라붙어 일부러 부딪힌 뒤 가방에서 지갑 등을 훔치는 수법에 소매치기가 기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측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소 8건의 유사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컴포티 백구경찰서장은 플러싱 다운타운은 각 상점마다 거리에 내놓은 진열장으로 인해 거리가 좁아 행인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소매치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메인스트릿과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 사복경찰을 투입하고 탐문 수사를 펼치는 등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50대에서 60대 백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롱비치항의 노사 갈등이 해결됐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양의 물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항만 측은 임시 저장 창고의 사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롱비치항 물류 적재 여파가 아직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연방 노동부 장관의 개입으로 잠정 타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물류가 남아 있습니다. 롱비치 항만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시 창고의 이용 시한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임시창고는 포트 S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면적 30에이커의 임시창고는 그동안 카고 컨테이너나 빈 상자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31일까지만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사용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물류를 보관할 창고를 원하는 업체는 310-233-2005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류의 40%를 차지하는 롱비치 항만의 적체 현상이 해결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비치 항만의 리치 다인스 부사장은 전격적인 노사 합의에 따라 정상조업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쌓인 물류로 인해 적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롱비치 항만의 모든 관계자가 물류 처리 속도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지난 12월 선출된 짐 맥도넬 LA 셰리프 국장이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맥도넬 셰리프 국장은 평소 친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와 치안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대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인 짐 맥도넬을 위한 커뮤니티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와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 베아트리스 거말라 LAPD 서부 지역 부국장, 스티브 아우친 올림픽 경찰서 전담 검사 등 타운 지역 관할 경찰서 관계자들과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한인타운에 필요한 것들, 또 저희와 함께 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오늘 좀 논의를 할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인들이 등용돼서 셰리프국에서도 이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짐 맥도넬 셰리프 국장은 줄곧 셰리프국과 경찰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LA 경찰국 부국장과 롱비치 경찰국장 경험을 바탕으로 치안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ommunity is a special one, and through my days at LAPD, I felt a very closenes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working together now, I believe there's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bring both departments closer together, other departments around the region closer together, so that really all different patches, different uniforms, and different badges, but one common mission, and that is to work with all of you in our communities to help make it safe. 맥도넬 국장은 또 한인 사회와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한인 경관 증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도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협력해 타운 지역 강력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순찰과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both in the Sheriff's Department and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is to make our communities safer for everybody, whether it's in the city of Los Angeles or the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part of the county. We have a common goal, making the county safe as possible for all of our citizens. So in that respect,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together, and I'm sure that our relationship will grow stronger. 한편 짐 맥도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지난해 셰리프 국장 출마 당시 카운티 구치소 공권력 남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셰리프국의 조직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 LAPD 찰리백 경찰국장 등 치안 분야 유력 인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스웨덴에는 직원들의 손에 전자칩을 이식해서 사원증 대용으로 쓰는 회사가 있는데요. 편리한 기술이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IT 기업. 직원이 출입구에 손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잠겨있던 복사기도 손을 대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심어놓은 전자칩이 신분증이나 비밀번호를 대신하는 겁니다. You can open doors using your chip. You can do secure printing from our printers with the chip, but you can also communicate with your mobile phone. 명함을 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대면 이름과 연락처가 바로 나타납니다. 손에 심은 전자칩은
무선 주파수 발생기, 이른바 RFID로 불리는데 쌀알 만한 크기로 원하는 직원의 안에 주사기로 손목에 주입해줍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t felt pretty scary, but at the same time it felt very modern, very 2015. Well, at the moment, I will not be shipped because I don't feel that it's necessary for opening doors or connecting with machines. 전자칩 기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험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스페인의 한 클럽에서는 VIP 손님의 몸에 전자칩을 심어 신분을 확인하거나 술값을 계산할 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I just do it because it's more comfortable. They will bring you the drinks and food instead of you going to the bar to get it. 하지만 전자칩이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모두 드러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할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아무리 작은 칩이지만 체내 이식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hose microchips are problematic for a number of reasons,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we've discovered that they cause cancer. 이런 위험을 줄인다 해도 몸속의 기계장치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전자칩 기술이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노인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가이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 비베르토 뉴욕시 의장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노인 세입자를 위해 빌딩국과 주택보존국이 주택 가이드를 발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는 노인을 위한 도움 및 법적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과 함께 집주인들이 노인 세입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그린포인트 애비뉴 브릿지에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퀸즈와 브루클린 양방향에 보행자 전용 도로 옆에 각각 1개 차선씩 설치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커뮤니티 보드 2와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1의 승인을 받아 올 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이 그동안 쌓여있던 눈으로 중단했던 주차 위반 단속을 오늘 16일부터 재개합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눈이 녹으면서 주차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거주증명 스티커가 없는 차량에 오전 시간 펠팍타운 내 주차가 전면 금지되고 교대 주차 규정과 미터기 주차도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타운 정부에서 일할 한인 직원 2명이 채용됐습니다. 타운 정부는 타운 클럽 오피스 직원으로 이수정 씨가 채용돼 지난 2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빌딩국 인스펙터로 최영 씨가 채용돼 오늘 16일부터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채용을 알리는 행사는 오늘 16일 오후 3시 45분 포트리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오다가 점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